안녕하세요. 진리수학 레벨 2 연산 마지막 11강입니다. 자연수의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인수분해, 소수가 무엇인지, 인수가 무엇인지, 인수는 약수와 같은 말이고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잖아요. 소수인 인수로 자연수를 나눠주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하나의 자연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자연수, 두 개, 세 개, 네 개의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빠르게 훑고요. 뒤에 예제, 유형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공약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공통인 인수와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연수가 두 개 있을 때 약수들 중에 공통인 아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공통인 아이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최대 공약수의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마찬가지죠. 즉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6이 있으면 6의 약수는 12와 18의 공약수와 같다. 이 얘기죠. 최대 공약수가 두 수가 최대 공약수가 없고 1만 하나 있더라. 그런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소수가 있으면 소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밖에는 약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소수는 소수 두 개는 항상 서로소겠죠. 근데 두 소수만 서로소인 것은 아니죠. 즉 이것과 같이 5와 8은 소수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두 수는 서로소고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죠. 이해되십니까? 네.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지수가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 거의 없죠. 원래 이렇게 구하시죠. 네. 배수. 공배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그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 공배수.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게 두 개가 같다.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똑같이 두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수들 중에 이 지수가 큰 거, 즉 지수가 큰 것과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인데요.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잘 안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실 때요. 두 개까지는 초등학교 때 하셨는데 3개 이상의 숫자가 있을 때 요거 3개 이상의 숫자가 있을 때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요. 최대 공약수는 3개든 4개든 여기 나눠지는 공통인 인수 요거 5, 9, 15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공통인 인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2개나 3개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소 공배수는요. 여기서 2개만 더 인수가 공통인수로 나눠지더라도 이게 안 나눠지더라도 한 번 더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더 아직 공통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눠진 것들을 다 곱해주는 게 그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두 자연수가 있는데 이 두 자연수가
최대 공약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GL이라고 표시한다고 하면 이 A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어떤 수,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어떤 수, A, B는 서로 더 이상 공통인 약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는 서로 소예요. 둘이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 공배수는 그때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의 서로 소인 A, B를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A, B가 있는데 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아까 A가 스몰 a 곱하기 최대 공약수였으니까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A, B는 스몰 b가 되잖아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요 세 개를 다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A, B 곱하기 G가 되고요. 그 얘기는 A 곱하기 B는 뭐예요? A가 A, G, B는 BG니까 요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G 곱하기 G가 되잖아요. 근데 요게 아까 최소 공배수였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거는 오로지 A가 서로소인 A, B와 최대 공약수의 곱수로 이렇게 나타내줬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활용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 활용은 되도록 많은, 가장 큰, 최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면요. 바나나가, 사과, 오렌지가 이렇게 있어요. 최대한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 똑같이 나눠주려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126, 36, 24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가장 숫자 생각나는 거 하면 2, 6, 3, 1, 8, 그 다음에 12. 그러면 3 되죠? 12, 36, 18, 4. 다시 2 또 되네요. 2, 6, 3, 2. 그러면 전체 12명에게 나눠주면 똑같은 숫자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얘는 6개씩, 얘는 3개씩, 얘는 2개씩 나눠주면 똑같은 숫자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 채울 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는데 높이는 가로 150, 세로 90, 이렇게 되는군요. 직육면체니까 가로 여기가 150, 세로 90, 그 다음에 높이 105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얘를 쪼개가지고 최대한 큰 모양의 정육면체 여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같은 수가 들어가고 여기도 같은 수가 들어가고 같은 수가 아니라 같은 크기의 조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정육면체인 애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같은 크기인 애가 여기 몇 개 들어가고 여기 몇 개 들어가고 여기 몇 개 들어가는지를 찾아서 가로 세로 높이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개수를 구하면 곱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180, 세로의 길이가 1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나무를 심으면요. 자,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데요. 나무를 여기 끝에서부터 세면은 간격이 몇 개 일정한 간격으로 세면은 원래는 한 줄에 심으면 간격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양쪽 끝을 더한 나무의 그루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격이 2개다. 그러면 나무 3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간격수를 여기를 다 채우면 여기를 갈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채우지 말고 간격수만큼 채우면
여기까지 채우는 거거든요. 하나 비워두게 되거든요. 그럼 여길 또 간격수만큼 채우면 여기서부터 하나 빈자리까지. 여기서부터 또 간격수만큼 채우면 여기서부터 빈자리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간격수대로 채우면 여기서부터 빈자리까지 되니까, 즉 양쪽의 간격수만 알면 돼요. 근데 간격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가로 180, 세로 120이면 여기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간격을 구하면 돼요. 간격이 180에 120이니까 10으로 하면, 그 다음에 6으로 하면, 자, 60이 간격이잖아요. 그러면 60의 간격이니까 여기가 색으로, 여긴 두구로 하면은 여기 색으로, 여기 두구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간격수에 더하기 1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을 나누면 3이 남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얘가 남으니까요. 24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얘가 남았으니까. 38을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러면 36은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60을 나눠야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세 값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애가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되도록 적은, 가장 작은, 최소한, 다시 만나는 이런 등의 표현이 있으면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거 나누면 3이 남는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을 모두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5랑 9랑 8의 공배수 중에 3을 빼준 수가 무슨 얘기냐면 5와 6과 8의 공배수를 구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두 개만 나누어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3, 4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이걸 다 곱하면은 120이잖아요. 120인데 얘는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6으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8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죠. 근데 모두 3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8분, 6분, 20분 간격이면 한꺼번에 출발하려면 얘네 셋의 공배수를 구해줘서 6시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톱니 개수 같은 경우는 톱니가 맞물린 수를 구하면 돼요. 즉 톱니가 예를 들어서 2개 있고 톱니가 3개 있는 얘가 맞물려 돌아가려면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톱니와 다시 이 톱니가 맞물려야겠죠. 그러면 이 톱니들이 다 같이 한 번씩 맞물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6개의 톱니가 맞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3바퀴를 돌아야겠죠. 얘는 2바퀴를 돌면 톱니수와, 즉 톱니수와 바퀴수를 곱하면 전체의 공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간 톱니의 개수가 2개의 공배수가 되고요. 이 두 톱니수의 공배수에서 얘네를 나누면 그러면 돌아간 바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 문제는 우리 아까 어떤 직육면체나 정사각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직육면체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가 되겠죠.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배수가 되니까 요 세 개의 공배수를 구하면 전체의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공배수에서 얘네들이 가진 숫자를 나누면 가로 세로 개수에 들어가는 블럭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의 곱이 전체 이 안에 들어간 개수가 될 거고요. 정육면체의 가장 긴 모서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공배수만 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두 수를 자연수가 되게 만들려고 어떤 수를 곱해줘라 그 얘기는 분모를 없애줘야 되니까 얘네를 다 약분시키려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얘네를 다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최대 공약수를 분모로 해야 이 최대 공약수가 이 분수들에 의해서 약분이 되겠죠. 분모를 남기지 않아야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분의 최소 공배수를 하면 자연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문제를 꼬우면 어떤 수를 곱한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나눈다 라고 하면 이게 거꾸로 위에 거에 BC의 BD의 최소 공배수 나누기 AC의 최대 공약수가 돼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나눈다고 하면은요. 요걸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